할머니, 저예요. 순옥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지고 감자와 당근이 마트 앞 보도블록 위로 대굴대굴 굴러가며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지는데 이럴 수가. 앞에 선 40대 여자, 검은색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올린 머리를 보며 순옥의 눈에 20년 전 그 아이가 떠오르고 눈물 글썽이던 18살 소녀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순간 민정이, 네가? 네, 박민정이에요. 순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건 처음이고, 아니 딱 한 번 있었지. 20년 전 그날, 민정이를 내쫓던 그날처럼. 2024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순옥이 20년 넘게 장을 보던 그 마트 앞에서 오후 3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 멈춰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 김순옥 할머니, 맞으시죠? 할머니 얼굴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제가 많이 변했죠? 변하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그때 그 앙상한 몸에 헐렁한 티셔츠 입고 있던 애가 저렇게 번듯한 사람이 될 줄이야. 어떻게 여기를.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민정이가 살며시 웃는데 그 미소에서 옛날 그 순한 눈빛이 그대로 살아있어. 할머니 찾으려고 왔어요. 20년 만에요.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순옥은 단 하루도 그날을 잊지 못하며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장을 보러 나올 때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민정이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할머니 제발이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그때 내가 너무했지. 그 애한테 미안하다. 그때 정말 미안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자 74세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민정이가 황급히 손을 내밀어 순옥의 팔을 잡고, 괜찮아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오늘 할머니 만난 건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마트 앞에 멈춰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2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침묵 속에서 과거가 천천히 떠오르며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가을이던 때, 순옥이 70살 되던 해, 남편 재호가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이고, 그때 나 혼자였어. 아들은 미국 가 있고 딸은 부산에서 자기 살기 바빠하고, 이 큰 집에 나 혼자. 150평짜리 단독주택. 홍은동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오래된 집에는 마당에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가 있고 뒷뜰에는 텃밭이 펼쳐지며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라 그때 복지관 관장님이 연락을 하며, 순옥 씨, 좋은 아이 한 명 있는데 하숙생으로 받으시겠어요? 대학생인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대학생? 요새 대학생들 버릇 없다던데. 이 애는 달라요.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들어갔어요. 고아원 애라. 불쌍하긴 하지. 나도 그 나이 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게 민정이가 오며 18살.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1학년. 낡은 가방 하나 들고 나타난 그 아이는 정말 순하더라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민정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방은 2층 끝방 쓰면 돼. 밥은 아침 저녁만 줄 테니까 점심은 알아서 먹고.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정이는 정말 착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쓸고 할머니 방 청소하고 저녁엔 설거지까지 거들며 하숙비도 제때 내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참 기특한 애야.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다 해내다니. 그렇게 1년이 흘러가며 순옥은 민정이를 딸처럼 생각하게 되고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밥 먹으며 TV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요양원에요. 요양원? 거기 어땠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손 잡아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렸더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착한 애. 정말 착한 애야. 하지만 그해 가을 문제가 생기며 순옥의 큰아들 진수가 미국에서 급히 돌아오더니 사업이 망했다고. 엄마 미안해요. 미국에서 사업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수억. 뭐? 수억?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파산하고. 가족들이 다 망해요.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지며 집을 팔다니. 남편과 평생 살던 이 집을, 감나무가 있는 이 집을. 안 돼. 이 집은 안 돼. 내 인생이 다 여기 있는데. 하지만 아들이고 피부치, 며느리와 손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 순옥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집 내놓자. 그런데 문제는 민정이고 하숙생이 있으면 집이 안 팔린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할머니, 하숙생 있으면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꺼려해요. 빈집으로 내놓으셔야죠. 민정이를 내보내야 한다고? 그럼 그 애는 어디로 가? 순옥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민정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아들이 매일같이 재촉하고, 엄마, 빨리 하숙생 내보내세요. 다음 주에 집 보러 온다는 사람 있어요. 그날 저녁 순옥은 드디어 입을 열며, 민정아, 네 할머니, 미안한데 다음 달까지 나가줄 수 있겠니? 민정의 얼굴이 굳고 수저를 든 손이 떨리는데,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 집을 팔게 됐어. 어쩔 수 없어. 저 방세 더 낼게요.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지고 순옥도 눈물이 나지만 꾹 참으며,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하다. 할머니. 할머니가 저한테 엄마 같았어요. 처음으로 집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했는데.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내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돌리며 민정이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다음 주까지. 알았지? 일주일 후 민정이는 짐을 싸며 가방 하나. 왔을 때와 똑같이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는데 현관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며, 그동안 감사했어요, 할머니. 문이 닫히고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70년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라
미안하다, 민정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20년이 흘러가며 마트 앞 순옥과 민정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기고 따뜻한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데 할머니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혼자 작은 아파트로 옮겨서 큰 집은 결국 팔렸고 그 돈으로 아들 빚 갚고 나니 남은 게 별로 없더라. 지금 사는 20평짜리 전세 아파트. 그게 다야. 저는요. 그날 나간 후에 학교 기숙사 신청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고시원에서 6개월 살았어요. 창문도 없는 방. 누워서 팔 뻗으면 벽에 닿는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민정이가 담담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밤에 쥐가 나왔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울었는데 나중엔 익숙해지더라고요. 내가 그 애를 그런 곳으로 보낸 거야. 따뜻한 집에서 쥐 나오는 고시원으로.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할머니.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진짜예요. 민정이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며 지금 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청소년 쉼터 센터장이에요. 센터장? 그럼 네. 갈 곳 없는 아이들 돌보는 일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힘든 아이들이요. 이해가. 그 고통을 겪고도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할머니, 사실 오늘 찾아온 건 부탁이 있어서예요. 부탁? 저희 센터에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와서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시고 인생 조언도 해주시고 나보고 아이들을 돌보라고.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힘든 시절을 겪어보신 분. 진심으로 아이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 너를 그렇게 내쫓은 사람인데. 그래서요. 할머니는 아프셨잖아요. 그 선택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는 분이잖아요. 순옥은 대답하지 못하는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오고 민정이가 손을 흔들며 여기요, 윤지 씨. 윤지라고 불린 여자가 다가오며 짧은 머리에 청바지 차림으로 순옥에게 밝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지예요. 민정센터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윤지 씨도 원래 저희 센터 출신이에요. 지금은 직원이 됐죠. 쉼터 출신이 직원이 됐다고? 대단한데. 할머니, 센터장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나에 대해서? 네. 센터장님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할머니랑 함께한 그 1년이었대요. 밥 먹으면서 TV 보고 할머니가 감 따주시고 순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민정이가 그걸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니. 할머니, 한 번만 센터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한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 그때 윤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그리고 할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저희가 시니어 멘토분들께 드리는 소정의 사례비 안내서인데요. 사례비? 네. 한 달에 4번 오시면 50만 원 정도. 쥐꼬리지만요.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네.
연금이 너무 적어서 생활비가 빠듯한데. 하지만 순옥은 돈 때문에 하고 싶진 않아서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다음 주에 한번 가볼게. 일단 센터가 어떤 곳인지 보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순옥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며, 그래, 한 번쯤은 속죄할 기회를 가져야지. 하지만 순옥은 몰라. 이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할머니, 그런데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세요? 금요일? 왜? 저희 센터에서 후원의 밤 행사하거든요. 거기서 여러 후원자분들 만나실 수 있어요. 할머니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할머니 오시면 저희가 얼마나 좋을까요? 후원의 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도 될까? 가볼게. 뭐 입어야 해? 편한 옷 입고 오세요. 우리 센터는 격식 안 차려요. 카페를 나서며 순옥은 뒤돌아보고 민정이와 윤지가 손을 흔들고 있어서 그 모습이 묘하게 따뜻하더라고. 20년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그날 밤 순옥은 옷장을 열어보며 행사에 입고 갈 만한 옷을 찾으려는데 변변한 옷이 없어. 그냥 평상복 입고 가지 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라. 금요일 저녁 6시 순옥은 센터 건물 앞에 서며 3층짜리 작은 건물에 간판에 희망 청소년 쉼터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구나. 민정이가 아이들 돌보는 곳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2층 홀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며 문을 열자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경. 할머니, 오셨어요. 민정이가 달려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더라고. 이쪽으로 오세요. 소개시켜드릴 분들 있어요. 민정이가 순옥을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데려가는데 그중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40대 후반에 화려한 옷차림에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어머, 이분이 그 유명한 김순옥 할머니세요? 여자가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뭔가 불편한 시선이라. 네, 미영씨.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숙생이었던? 근데 센터장님, 이런 분을 멘토로 모시려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으며 순옥은 당황하고 민정이 얼굴이 굳는데, 미영씨, 그게 무슨. 아니, 제 말은요. 저희가 후원금 내는 입장에서 볼 때 멘토 선생님들 자격이 중요하잖아요.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순옥의 얼굴이 빨개지며 학력.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자신을 비웃는 거고. 미영씨, 할머니는. 센터장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할머니를 내쫓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웅성웅성.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순옥은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역시 내가 올 곳이 아니었어. 민정이한테 짐만 됐어. 미영씨, 그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옥이 민정의 팔을 잡으며 목소리가 떨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고,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리고 민정이를 내쫓은 것도 사실이고요. 사람들이 모두 순옥을 쳐다보며 순옥은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하는데, 하지만 그 후회를 안고 20년을 살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을 떠올렸고요. 만약 그 경험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요? 실패한 사람의 경험이 무슨 도움이 돼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며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맞는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미영 씨, 그만하세요. 그때 윤지가 앞으로 나서며 눈빛이 단호하더라고. 할머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든 선택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상처받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윤지 씨도 참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어떡해요. 후원자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객관적인 기준? 학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영 씨는 박사학위 있으세요? 윤지의 반격에 미영이 입을 다물며 순옥은 윤지를 놀란 눈으로 보는데 이 젊은 친구가 날 위해 싸워주고 있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정이가 순옥의 손을 꼭 잡으며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괜찮아. 미영 씨 말도 맞아.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근데 말이야. 순옥이 고개를 들며 눈빛이 달라져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살아온 세월이 있어. 74년. 그 세월 동안 배운 것도 있고 후회하는 것도 있고 그게 아이들한테 아무 쓸모가 없을까?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하며 미영이 얼굴을 찌푸리는데 그건 미영 씨 후원금 내시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민정이 말하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이 센터는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만든 거고요. 후원자님들 의견은 소중하지만 운영 방침은 저희가 결정합니다. 순간 미영의 얼굴이 붉어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데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때 뒤쪽에서 한 남자가 박수를 치며 짝짝짝 잘 말씀하셨어요, 센터장님.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고 깔끔한 양복 차림이며 민정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는데 이사장님, 오랜만이군요, 센터장. 그리고 남자가 순옥을 보며 미소 짓고 김순옥 할머니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센터 이사장 강태준입니다. 순옥은 얼떨결에 악수를 하며 강태준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준이 앞으로 나서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죠. 강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어른이 아니에요. 상처를 이해하는 어른입니다. 미영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으며 강태준이 순옥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김순옥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정 센터장한테서요. 제 이야기를요? 네.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로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강태준이 천천히 말을 이으며 할머니는 아들 빚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민정 씨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더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 선택을 후회했어요. 20년 동안
매일 밤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강태준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여러분,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한테 버림받았거나 선택받지 못했거나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너는 잘못이 없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에요. 맞아. 그때 민정이한테 내가 그 말을 해줬어야 했어.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미안해라고. 그리고 할머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후회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니까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하지만 학력이나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저는 박사 학위가 3개 있습니다만 상처받은 아이들 앞에선 그게 아무 소용 없더군요. 강태준이 쓸쓸하게 웃으며 제 딸도 한때 이런 센터에 있었거든요. 제가 일만 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때 딸을 구해준 건 박사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동네 떡볶이 가게 할머니였죠. 순옥은 강태준을 다시 보며 그의 눈에서 과거의 아픔이 보이고 그 할머니는 딸한테 떡볶이 먹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아무 조언도 안 하시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셨대요. 그게 딸을 살렸어요. 홀이 조용해지며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김순옥 할머니, 저희 센터에 와주시겠습니까? 강태준이 정중하게 물으며 순옥은 민정을 보고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할머니 자신으로 계시면 됩니다. 강태준이 미소 지으며 그때 윤지가 손뼉을 치고 짝짝짝짝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치며 미영도 마지못해 손뼉을 치고 순옥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는데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며 순옥은 민정, 윤지와 함께 센터 2층 작은 사무실에 남고 할머니,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괜히 분위기만 망쳤네. 무슨 말씀을. 할머니 덕분에 미영 씨가 좀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윤지가 웃으며 말하고 그나저나 이사장님이 그렇게 나서실 줄은 몰랐어요. 평소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이사장님도 아픈 과거가 있으시니까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신 거겠죠.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어둠이 내리고 있더라고. 할머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후 2시에 오시면 되고요. 알았어. 그런데 아이들이 날 받아줄까? 받아줄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진심을 더 잘 알아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지만 해보고 싶더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잠이 오지 않아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며 아이들한테 뭘 말해줘야 할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그러다 문득 깨달아. 아, 맞다. 강태준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나 자신으로 있으면 된다고. 순옥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화요일이 오며 순옥은 오후 1시 30분에 센터에 도착하는데 조금 일찍 와. 할머니, 벌써 오셨어요? 윤지가 반갑게 맞으며 일찍 왔네. 너무 떨려서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 괜찮아요. 저희도 준비 중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윤지가 순옥을 3층으로 안내하며 작은 방이 있고 방 안에는 소파 몇 개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더라고. 여기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시면 돼요. 편한 분위기로요. 몇 명이 나와? 오늘은 3명이요. 수진이, 민수, 그리고 지은이. 잠시 후 아이들이 들어오며 16, 17살로 보이는 아이들이고 모두 어색한 표정이라. 애들아, 이분이 김순옥 할머니야. 오늘부터 우리랑 이야기 나누실 거야. 안녕. 하세요. 가장 작은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순옥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그래, 반갑다. 나는 김순옥이야.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면 돼. 아이들이 소파에 앉으며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순옥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내 이야기나 할까?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옥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여는데 할머니가 너희 나이였을 때 진짜 가난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겨우 국민학교만 다녔지. 아이들이 순옥을 쳐다보며 조금 관심 있는 표정이고 그때 할머니네 집은 정말 작았어. 방 한 칸에 식구가 6명이 살았으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지. 그럼 힘들었겠어요. 민수라는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응, 힘들었어. 근데 말이야. 순옥이 잠시 멈추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그래도 엄마가 있었어. 가난해도 힘들어도 엄마가 할머니 손 잡아주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줬거든. 수진이라는 여자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할머니는 엄마 있어서 좋았겠어요. 저는 엄마가 져버렸어요. 그랬구나. 순옥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차가웠더라고. 할머니도 누군가를 버린 적 있어. 20년 전에.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순옥을 보며 민정이라는 애였어. 대학생이었는데 할머니 집에서 하숙을 했지. 착하고 예쁜 애였어. 순옥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민정이를 내쫓았는지, 그리고 20년 동안 어떻게 후회했는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지은이가 물으며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 나쁜 사람인지.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게 변명은 안 되지. 그럼 민정 언니는 할머니를 미워해요? 아니야. 용서해줬어. 그리고 오히려 할머니한테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지. 너희들을 만나라고. 아이들은 조용히 듣고 있으며 순옥이 말을 잇는데 할머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너희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부모가 너희를 버렸어도 세상이 너희를 외면했어도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며 순옥이 수진을 안아주고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그날 이후 순옥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센터를 찾으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아이들은 순옥을 좋아하며 순옥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훈계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더라고. 3개월이 흘러가며 순옥은 어느새 센터의 중요한 일원이 되고 아이들은 순옥을 순옥 할머니라고 부르며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오는데 어느 금요일 오후 순옥이 센터에 도착하자
민정이 급한 표정으로 다가오며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가출했어요. 어젯밤에.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수진, 그 착한 아이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 친엄마가 찾아왔대요. 갑자기. 그리고 다시 같이 살자고. 그래서 수진이가 거절했대요. 자기를 버린 엄마랑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내면서 나갔고 수진이가 그 후로 연락이 안 돼요. 순옥은 재킷을 벗지도 않고 말하며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 네, 아침에 했어요. 근데 미성년자 가출은 24시간 지나야 수색한대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지. 수진이가 어디 갈 만한 곳 없어? 민정이 고개를 저으며 그때 윤지가 달려오고 센터장님, 수진이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수진이가 한강공원에 있대요. 한강공원? 어디? 여의도요. 친구가 어젯밤에 수진이한테 전화 왔었는데 주변에서 물소리 들렸대요. 순옥이 가방을 집어들며 가자. 지금 당장. 할머니도 가시게요? 당연하지. 그 애 혼자 있으면 안 돼.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여의도로 향하며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해가 저물고 있더라고. 여기 넓은데 어떻게 찾아? 순옥이 주변을 둘러보며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고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기요. 윤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강가 난간에 한 여자아이가 서 있고 수진이라. 수진아. 민정이 소리치며 수진이 돌아보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 오지 마세요. 수진이 뒤로 물러서며 난간에 더 가까워지고 수진아, 위험해. 이리 와. 싫어요.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순옥이 천천히 다가가며 손을 내밀고 수진아, 할머니야. 할머니 목소리 들리지? 할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힘들었구나. 엄마 때문에.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버림받아야 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수진이 울먹이며 순옥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수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엄마가 저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하면서 근데 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순옥의 가슴이 아프며 저 어린아이가 그런 걸 다 견뎌야 한다니. 할머니도 누군가를 버렸어. 할머니가 얘기했지? 민정이를. 네, 기억해요. 할머니가 그때 민정이한테 해주지 못한 말이 있어. 이제 수진이한테 할게. 순옥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수진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상처를 받았든 너는 충분히 소중해. 수진이 순옥의 품에 안기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고 할머니,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여기 있으면 돼.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민정과 윤지가 다가와 수진을 함께 안아주며 네 사람은 한강가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라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며 수진이 진정되자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가서 따뜻한 코코아를 시키고 수진아, 엄마 이야기 좀 더 해줄래?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가 빚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살면 정부에서 지원금 나온다고 그걸로 빚 갚고 싶대요. 순옥은 화가 나지만 꾹 참으며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가 상처받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센터에 있고 싶어요. 할머니들이랑 센터장님이랑 윤지 언니랑.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민정이 단호하게 말하며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 찾을게. 수진이가 원하지 않으면 친엄마라도 강제로 데려갈 수 없어. 정말요? 그럼 우리가 지켜줄게. 윤지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수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센터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는데 이 일을 하길 잘했어. 민정이가 날 불러줘서 고마워. 센터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수진의 엄마라. 수진아.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수진에게 달려오며 수진이 순옥 뒤로 숨고 수진아 엄마야. 엄마랑 집에 가자. 싫어요. 뭐? 내가 감히. 여자가 수진의 팔을 잡으려 하며 순옥이 앞을 막아서고 손 떼세요. 누구세요?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의 엄마 자격 없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차가우며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고 엄마 자격? 제가 낳았는데요. 법적으로 제 딸인데요. 낳았다고 다 엄마가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저도 압니다. 아이를 버리는 게 어떤 건지, 그 후회가 얼마나 아픈지.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근데 당신은 후회조차 안 하잖아요. 그냥 아이를 이용하려고만 하잖아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지지만 뭐라 반박하지 못하고 저도 힘들어요. 빚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를 팔려고요? 민정이 차갑게 말하며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여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며 문을 쾅 닫고 나가고 수진이 순옥을 꼭 안으며 할머니 고마워요. 천만에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순옥은 집에 돌아와 민정에게 문자를 보내며 민정아 고마워. 내가 날 불러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잠시 후 답장이 오고 할머니 고마운 건 저예요. 할머니가 계셔서 아이들이 치유되고 있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순옥은 휴대폰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며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 6개월이 흘러가며 2025년 봄이 오고 센터 마당에 심었던 개나리가 노랗게 피는데 순옥은 이제 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씩 나오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토요일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는 날이고 할머니, 이거 맞게 하는 거예요? 민수가 감자를 깎다가 물으며 순옥이 웃으며 다가가고 그렇게 두껍게 깎으면 감자가 너무 작아져. 얇게. 할머니는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오래 했으니까. 할머니 나이면 다들 잘하지.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고 순옥의 특제 레시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메뉴라. 수진아, 두부는 먹기 좋게 썰고. 네. 수지는 이제 많이 밝아져서 가끔 우울해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며 순옥과 민정이 법적 보호 절차를 밟아서 수지는 친엄마와 연락을 끊고 지은아, 파는 어슬어슬하게. 할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부엌에 웃음소리가 가득하며 순옥은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 이런 게 가족이구나. 피는 안 섞였어도 이렇게 함께 밥해 먹고 웃고 떠드는 게. 찌개가 끓기 시작하며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와, 냄새 죽인다. 민수가 소리치며 다들 웃고 자, 이제 밥 차려. 할머니는 여기서 마무리할게. 아이들이 식탁을 차리러 가며 순옥은 찌개 간을 보는데 딱 좋더라고. 할머니,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왔어? 찌개 거의 다 됐어. 할머니, 오늘 이사장님이 오신대요. 중요한 말씀 있으시다고. 이사장님이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얘기하신대요. 점심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설거지를 할 때 강태준 이사장이 센터를 찾으며 센터장님, 순옥 할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이사장님. 2층 사무실로 가시죠. 세 사람은 사무실로 올라가며 강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내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서울시에서 저희 센터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순옥을 보며 김순옥 할머니를 올해의 시니어 멘토로 선정했습니다. 네. 저를요? 네. 할머니의 활동이 다른 센터들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벌써 10개 센터에서 시니어 멘토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순옥은 믿기지 않아서 자신 같은 사람이 상을 받다니. 시상식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신대요. 시장님이요? 그럼 저 어떡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민정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 당연하죠. 할머니는 자격이 있어요. 강태준이 미소 지으며 그리고 또 하나.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장학금도 만들려고 해요. 장학금요? 네. 김순옥 희망 장학금. 센터 출신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쓸 수 있게요.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시상식이 있으며 서울시청 대강당에 순옥은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큰 무대에 서는데 올해의 시니어 멘토 김순옥 할머니. 시장이 상패를 건네며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받고 축하합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순옥은 마이크 앞에 서며 객석에는 20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민정, 윤지, 강태준, 그리고 수진, 민수, 지은이도 보이는데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여며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고 특별한 재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으며 20년 전에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 후회를 안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순옥은 민정을 보며 민정이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순옥은 아이들을 보며 여러분,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어른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어른입니다. 저처럼 실수 많이 한 사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며 순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순옥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할머니, 우리 센터에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순옥은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지만 정작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 수진아, 민수야, 지은아. 아이들이 달려와서 순옥을 꼭 안으며 할머니 멋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순옥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이게 진짜 상이구나. 이 아이들의 사랑이. 저녁에 센터 식구들끼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며 민정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민정아.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윤지가 웃으며 말하는데 할머니, 이제 유명인이 되셨어요.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인터뷰? 내가? 네.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어요. 다큐멘터리 찍고 싶대요. 순옥은 웃으며 74년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가 될 것 같더라고. 케이크를 자르며 순옥은 생각하는데 20년 전 그날 민정이를 내쫓았던 그날이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었어. 고통도 허투루 흘러가는 게 없구나. 다 의미가 있었어. 1년 후 2026년 봄 순옥은 이제 5개 센터를 돌아다니며 멘토 활동을 하고 김순옥 희망 장학금은 벌써 10명의 아이들에게 지급됐더라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수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라. 할머니, 수진이 졸업가운을 입고 순옥에게 달려오며 이제 19살에 훌쩍 커 있더라고. 수진아, 축하한다. 진짜 멋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순옥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니야. 내가 한 거야. 할머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졸업식이 끝나고 순옥, 민정, 윤지, 수진은 함께 밥을 먹으러 가서 순옥이 제일 좋아하는 설렁탕집으로 수진아,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서울여대요. 센터장님 모교 사회복지학과요. 정말? 민정이랑 같은 과? 네. 저도 센터장님처럼 아이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민정이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수진아, 넌 훌륭한 복지사가 될 거야. 저도 언젠가 센터를 만들 거예요. 할머니처럼 시니어 멘토 프로그램도 하고요. 순옥은 흐뭇하며 이 아이가 이렇게 꿈을 키웠구나. 할머니, 그때 한강에서 할머니가 안 왔으면 저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아니요. 기억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준 날을요.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야? 상자를 열자 은 목걸이가 들어있고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라.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샀어요.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순옥은 눈물이 나려는 걸 참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고맙다, 수진아. 할머니가 더 고마워. 네 사람은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세대는 달랐지만 진짜 가족 같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수진이가 준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며 75세 할머니의 주름이 깊지만 눈빛은 밝더라고. 20년 전의 실수가 오늘의 축복으로 돌아오며 민정이가 용서해줬고 아이들이 사랑해줬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인생은 참 신기해.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새로운 시작이었어. 순옥은 휴대폰을 들어 민정에게 문자를 보내며 민정아, 고마워. 내 인생을 바꿔줘서 사랑한다. 답장이 금방 오고 저야말로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인생에 다시 돌아와줘서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 됐죠. 사랑해요. 순옥은 휴대폰을 꼭 쥐고 미소 지으며 내일도 센터에 가야지.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며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 순옥은 잠자리에 들며 중얼거리는데 재호야, 하늘에서 보고 있지? 당신 마누라 늙어서 쓸모있는 사람 됐어. 자랑스럽지? 그날 밤 순옥은 편안하게 잠들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후회 없는 잠이더라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